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좀 처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몇몇만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되거나 또는 좀 시장의 이슈에서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정말 극과 극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여러 가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공매도를 무시할 수 없죠. 물론 이제 공매도 때문에 다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왜 안 좋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일단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공매도라는 세력들은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에 완전히 그 가속도를 붙여버리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올라가는 좋은 내용이 있거나 뭐 호재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가 있어도 공매도가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손절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주가가 더 급등하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약점이 보인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좀 없었을 때는, 금지되었을 때는 종목이 빠져도 크게 안 밀리죠. 근데 지금은 한번 이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끝없이 하락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비중 보시게 되면은 급격하게 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작년에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은 전혀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한 37%에 있던 비중이 지금은 이제 30%가 이제 붕괴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 거래 대금은 30조를 넘어서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이제 4월 달에 4조, 코스닥이 1조 4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2배 이상씩 늘어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누시 보시게 되면요. 공매도 중에서 매국계사가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인데, 코스닥하고 유가증권 코스피죠. 합쳐가지고, 외국계 증권사 A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 혼자서만 24조 원 정도를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다는 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한 개의 증권사에서 창구로 튀어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공격을 받은 섹터가 HMM, 코스피에서는요. 코스닥에서는 뭐 양쪽 다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가장 큰 공격을 받았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들어와 있지만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관계고요. 시젠 이런 종목들은 뭐 완전히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회복이 안 되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종목, 카카오까지 지금 공매도 공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 또 이 외에도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크다라고 봐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또는 최근에 증시에 유입되셨던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시장의 핵심을 알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제작해서 P2E를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을 겁니다. 플레이 투 어닝이라고. 그래서 게임주들을 싹 제가 이제 분석해 드렸었는데, 뭐 게임빌, 컴투스, 그리고 뭐 M게임, 넵튠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난 급등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외적인 시장은 완전히 오히려 안 올라가면 다행인데, 뭐 휴젤이라던가 뭐 최근에 뭐 TK 케미칼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이걸로 봅니다. 과도하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21년에만요, 올해입니다. 올해에만 신규 상장 종목이 72개가 상장을 했어요. 그냥 막 상장을 시켜주고 있다. 증거사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 실적도 없는 그런 기업들을 시가총액 5천억, 조 단위로 상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 자금이 얼마겠습니까? 수백조 원이 이를 겁니다. 근데 종목 수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은 급감을 하고 있죠.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최근에 MMF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최근에 한 달 사이에만 MMF는 이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24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은 분산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가는 종목에만 돈이 몰리고 다른 종목들을 팔아서 가는 거죠. 예전 같았다면 그냥 버티고 다른 종목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목이 너무 많죠. 지탱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기관들이든. 그리고 가는 쪽으로 올려무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멸하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슈 없는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고객예탁금을 보세요. 좀 많이 줄었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예탁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만 가지고 논다라는 것도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지수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ADL이라고 해요. ADL, 주가 등락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승 종목 수는 가산하고 하락 종목 수는 차감해서 계산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코스닥 지수 잘 보세요. 지수는 멀쩡합니다. 근데 하락 종목 수는 거의 매일 1000종목에 육박하고 있죠. 상승 종목 수는 딱 400개입니다. 근데 지수는 올라가 있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런데 신규 상장 쪽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지금 상장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ADL 선이에요. 올해 4월 달에 비교해서 보게 되면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카카오의 신규 상장을 잘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국 증시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가 자회사를 무더기로 상장시켜 있습니다. 기업들을 배를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55조예요. 카카오페이가 18조 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이 7조, 카카오뱅크 28조, 거기에 넵튠까지 더하게 되면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120조 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3천억대 있을 겁니다. 4천억대 있을 거고요. 이 안에 사실 이 자회사들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 따로 상장시키고 저 기업 따로 상장시키고 이 기업 따로 상장시키게 되면 약간 별도의 종목처럼 보인다는 거죠. 카카오 자체가 이 회사들 가지고 있어서 그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배를 불려주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대로 배를 불려주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대로 배를 불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과도한 기업 분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있는 것보다 기업을 쪼개게 되면 카카오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카카오의 기업 실적은 카카오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그 가치가 나오는 건데 자회사를 만들어버리게 되면요. 즉 SK이노베이션을 봅시다. 그럼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또 상장시키겠죠. LG화학도 LG화학을 분할시켜서
또 상장할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요. 그러면 LG화학에 그만큼 차감을 시켜줘야 돼. 그것도 아니죠. 그럼 LG화학은 LG화학대로 있고 또 이 기업은 이 기업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일정 부분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참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기업들에게만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뭐 동학운동이다라고 해서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최근에 또 보면 SK텔레콤도 기업 분할하고요. 그 전에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5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효성도 여러 개 쪼개졌고요. 참 이런 부분들이 돈이 자꾸 부족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죠. 구글이 있는데 결국에는 알파벳이 들어오면서 구글을 없앴죠. 그래서 이제 구글은 없고 알파벳이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 붕괴됐어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뭐 마그네슘부터 시작을 해서 다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상장 주식 중에서 대략 55% 정도가요. 이 원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원가 부담이 좀 적은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임주 물론 P2E라는 것도 있지만 이 게임주는 뭐 원자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돈이 좀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메타버스, 하이테크 쪽이죠. NFT 전부 다 보게 되면 원자재가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간파를 하시고 그럼 언제쯤 이게 바뀔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시고 공급망이 언제쯤 안정될 것이냐. 공급망이 안정되면 이제 이런 쪽은 또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그런 제조업체들 좀 반등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또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은 더 축소됩니다. 거기다 공매도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공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전면 개방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지금도 어차피 공매도 150, 코스피 200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안 들어옵니다. 굳이 MSCI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매도를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셰키 패밀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디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핵심에 있는 종목 그 섹터 중에서 좀 유망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 좀 올려드리는데 이슈되는 섹터거든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이슈가 없으면 종목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뭐 추천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정보만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매수해라 이런 말 절대 제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 실시간 핫한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립니다. rum트코리아 같은 경우가 뭐 한 50% 정도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P2E 게임에 가장 이제 그 앞서 있다. 출시가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썬데이 토주가 최근에 올려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NFT 게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뽑아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뉴스가 나와서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인트로메딕 역시 7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NFT 자체적인 NFT를 가지고 있죠.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어라는 그 정보를 올려드리고 한 50%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NFP 관련 정보로서 파워넷 그리고 코인테크를 알려드렸었고 그 당시에 한 50% 가까이 주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이슈 터졌을 때 아진산업 올려드렸었고 한 30% 이상 주가 급등이 발생한 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이런 거를 이제 무료로 제가
패밀리가 되시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핸드폰에서 어플 있죠? 구글이라던가 아이폰에서 텔레그램을 까시고, 그리고 텔레그램을 까셔야 됩니다. 까시고 이 영상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제목 하단에 보면은 제목 하단에 제가 이제 초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초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만 클릭하시면 누구라도 일단은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시장 흐름, 제가 지수도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 3050포인트가 고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가 고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저점은 언제 잡힐 것인가에 대한 것도 실시간으로 제가 또 분석이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